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함수 중에서 1D 배열 데시메이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랩비에서 배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예를 들어서 배열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소가 1부터 10까지 해서 총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있는데요. 이 배열 중에서 나는 1, 3, 5, 7, 9 값만 따로 원소를 분리해서 1차원 배열로 출력을 내보내고 2, 4, 6, 8, 10이라고 하는 값만 따로 원소를 분리해서 1차원 배열 출력으로 내보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 같은 경우는 랩뷰는 그 배열의 원소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배열의 원소의 인덱스 값이 보면은 0, 2, 4, 6,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인덱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만 취하면 이 위에 같은 배열의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인덱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원소 값만 추출을 하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은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1D 배열 데시메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만약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 그 코드와 같이 직접 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배열을 분리해내는 코드를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원소 개수가 10개고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1 증가시켜서 그거를 출력으로 1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1부터 해서 1씩 증가되는 원소가 생겨서 10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생성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로 이제 1차원 배열을 이제 분류를 해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while 루프가 있고요. while 루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함수는 배열 인덱스 함수여 가지고 이 인덱스 값은 이 while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계속 하나씩 이 원소 값을 하나씩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원소 값을 하나씩 뽑아내면서 그때 이 인덱스, 결국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 1차원 배열의 원소의 인덱스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이 인덱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 위에 쉬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생성한 1차원 배열의 배열 원소를 추가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아래 원소의 그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이 입력 배열의 크기, 이 그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1을 더한 게 이 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while 루프가 정지하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관련된 코드의 결과값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시려고 하면 코드가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수식 노드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 노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고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러니까 C 언어 문법을 이용을 해서 랩뷰에서 지원하는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이제 I, J, K 이렇게 세 개를 선언을 했고 초기 값을 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N이라고 하는 것에 값을 인가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size of dim이라고 해가지고 입력으로 인가된 1차원 배열 데이터의 개수를 이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인가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ze of di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이 입력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n에는 이 배열의 크기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배열의 크기는 10이기 때문에 10이란 값이 n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정수형 타입으로 출력으로 내보낼 배열을 1차원 배열 어레이 타입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은 최대 값을 2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는 이제 초기 값을 선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게 되면은 초기 값은 다 0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포르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n 포르프를 이용해서 이제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동작을 하면서 이 i 값이 1씩 증가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르프를 동작을 시키면서 자, 여기서 조건 if문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은 이 y1이라고 하는 이 배열 어레이의 값을 이 데이터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그 인덱스를 각각 J하고 K를 각각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y1의 데이터를 채울 때는 J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J라고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y2 같은 경우 K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K라고 하는 인덱스 값의 값을 저장하게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자, 인덱스가 0, 2, 4, 6, 8에 해당하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1, 3, 5, 7 이렇게 9 이렇게 나가는 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는 2로 나누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배열 분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함수는 여기 있죠. 1D 배열 분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배열의 이 n, 그러니까 인덱스가 5개인 5인데부터 이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분리된 배열이 출력이 되고 이 뒤에는 두 번째 분리된 배열이 출력이 되는데 전 첫 번째 것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코드를 수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while loop를 운영을 하거나 수식 노드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드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자, 랩뷰에서는 이런 경우에 쉽게 이 배열의 원수를 분리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D 배열 데시메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 함수의 입력으로 배열을 넣어주시고 출력으로 2개의 배열을 내보내게 하면은 관련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도움말이 나온 것처럼 이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를 연속적으로 출력 배열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원소가 0, n, 2n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원소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가게끔 자동으로 분리해 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데시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신호 처리 부분에서는 그 샘플링을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듬성듬성하게 하는 거를 이제 데시메이션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분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1D 배열 데시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에 1D 배열 데시메이트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에 자, 경로 붙여 놓으시고 자, 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VI 이름은 자, 동일하게 하겠고요. 자, 뭐 오늘 실제 소개하려고 하는 함수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소개하려고 하는 함수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구조에 포르프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10번으로 하겠고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원소를 만들겠습니다. 숫자형에 가보시면 더하기 1 자, 증가함수를 이용을 하셔서 자, 출력으로 자, 배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잘못됐네요. 자, 생성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시게 되겠고요. 자, 관련된 배열을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여기 안에는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의 원소가 총 10개인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관련된 거를 자, 분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배열에 보시게 되면은 자, 1D 배열 데시메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 입력으로 원래 데이터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자, 관련된 걸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하나는 배열 뭐 2라고 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 배열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띄워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손쉽게 원하는 그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 1D 배열 데시메이트 함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실제 코딩을 해서 관련된 출력 해당하는 1차원 배열 2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자, 화일 루프를 이용할 거고요. 자,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자, 배열을 넣어 주시고 자, 2개의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2개 만듭니다. 한 개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1차원 배열의 아무 위치에서나 생성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자, 초기화된 원소는 여기서는 초기화가 아예 안 돼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은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1차원 배열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만드시겠고요. 자, 다음으로 할 건 뭐냐면 이 화일 루프가 이제 계속 그 동작을 하면서 이 입력 1차원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는 방법은 배열에 가보면 배열 인덱스 함수가 있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뽑아낼 거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2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자, 숫자형에 보면은 목 n 나머지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입력으로 넣어주시고 2로 나눕니다. 자,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를 좀 이용하겠고요. 자, 이 R 리메인더라고 해서 이 나머지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 위에 있는 원소의 값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자,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배열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자, 배열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자, 배열의 원소를 값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경우는 그냥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걸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자, 아래 자,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자, 배열의 원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입력 배열의 크기와 그 다음 이 루프 반복 터미널 자, 여기 더하기 2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반복 터미널에 2를 더해가지고 이 입력 배열 크기하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 2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함수에서 크거나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에 1 더한 값이 입력 배열 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화일 루프는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이 관련된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하나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또 하나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요거는 2-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3-1로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관련된 거를 자, 간격을 살짝 띄우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결과는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입력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4로 해볼까요? 14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수식 노드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거를 또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 노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조에서 보면 수식 노드라는 게 있고요. 자, 수식 노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while loop가 되어 있고 얘는 자, 수식 노드가 되어 있고요. 입력으로 데이터를 인가하는데 수식 노드에 입력으로 데이터 인가하실 때는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입력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넣어주시고 자, 입력 데이터에 변수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식 노드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이 라인 번호를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옆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쳐볼게요. 처음에 int 32, 그러니까 정수형 32bit 정수형으로 이제 변수를 3개를 선언합니다. i는 0, 그 다음에 j는 0, 그 다음에 k는 0 하고 세미콜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nt 32라고 하신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서는 자, 입력 배열의 크기 정보를 인가할 겁니다. 그래서 size, 그 다음 대문자 5에 f에 dim 한 다음에 데이터 하고 0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하시게 되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그 정수형 그 변수에는 입력 배열의 크기 정보가 인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배열을 선언할 겁니다. int 32 한 다음에 y1. 근데 여기서는 출력 배열을 제가 최대 2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로 1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y2 20개 이렇게 하드 코딩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forloop를 이용하셔가지고 i는 0부터 세미콜론 하시고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i를 플러스 하면은 1씩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loop가 수행하고 나서 2를 증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뭐 C 언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그 가로를 하셔가지고 이 가로 안에서 forloop가 동작하는 코드를 구현하셔야 되는데 래피에서는 이 가로는 하지 않습니다. 가로는 하지 않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forloop 다음에는 제가 좀 4칸을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4칸을 띄우겠습니다. 1, 2, 3, 4 한 다음에 if 그 다음에 i를 자 2로 나눴을 때 %2 하면은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기 계산하는 거고요. 이 나머지 값이 자 이퀄이 두 개를 하게 되면 같냐 0하고 같냐 해서 0하고 같으면 근데 if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를 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하고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하신 다음에 자 y1에 그 다음에 j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j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자 데이터 입력 데이터에 i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j 값을 여기서 1 증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else 한 다음에 또 가로 열고 이 위에 있는 거를 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겠고 이번에 y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를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자 2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n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력 배열 크기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지막 값은 n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사이즈 적당히 줄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법은 문제가 없고요. 출력으로는 저는 그 데이터를 3개를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추가하신 다음에 첫 번째 y1 자 또 출력 추가하신 다음에 y2 그 다음에는 n 값을 제가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배열에 가보시면은
원디 배열 분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관련된 입력값을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그 앞에 원소 5개만 제가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인덱스를 넣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부분 배열과 두 번째 부분 배열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부분 배열만 취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y2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마찬가지로 n값을 넣어 주십니다. 자, 왼쪽 경계로 맞추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두 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값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벨은 자, 2-2로 하겠습니다. 2-2, 그 다음에 3-2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자, 컨트롤로 바꾼 다음에 자, 데이터 개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자, 이렇게 하고 데이터 개수를 이 옆에 놓겠습니다. 자, 데이터 개수 이 앞쪽으로 놓을게요. 앞쪽으로 놓고 자, 자리 맞춤은 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개수 좀 줄여볼까요? 6개만 해볼까요? 자, 짝수배로 하셔야 되겠죠. 자, 6개로 하면은 135, 246 이렇게 되죠. 뭐 8개. 자, 1357, 2468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원디 배열 데시메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 자, 인덱스가 짝수배로 증가하는 원소와 그 다음에 인덱스가 홀수배로 증가하는 원소를 분리해내는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